취득가에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727쪽에 맨 위에 A 필요경비와 B 필요경비 큰 놈을 적용할 수 있다. 근데요, 726쪽에 중간 하단분에 반가로 2번이 있죠. 감가상각이요. 원래 감가상각은 취득 실가를 적용할 때만 감가상각을 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자꾸 말썽이 나니까 아예 환산가를 쓰건 감정가를 쓰건 매매 사례가를 쓰건 무조건 감가상각 누격을 빼버라는 얘기인데요. 여러 선배님들이 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꼭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로 자기 거래처이겠지만 물어봐서 혹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기장한다는 문장이 무슨 뜻이에요? 감가상각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뭘 확보해야 돼요? 유형별, 고정사 유형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nd 거기에 있는 원 취득가하고 환산 취득가, 그 다음에 취득 실가를 비교해 봐야 돼요. 뭘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제 감가상각을 뺄 거냐 말 거냐. 예. 예. 공식적으로 빼라 이겁니다. 예. 기재부에서 빼라고, 빼는 게 맞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제 감가상각도 뺀다. 예. 그래서 근데 여러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개시대조표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을 일반 건물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가 태반에 띨니다. 제가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가 나온 거예요. 장부가가 2억인데 왜 환산가 썼습니까? 2억이 맞습니다. 경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시대조표 갖다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봤더니 그때 개별 공시지가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 개시일이 4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94년 4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최초 개시대표에 대체대표에 토지 건물가를 넣을 때 건물은 10.89 뭘 넣었을까요?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을 넣었을 겁니다. 왜? 일반 건물 기준가 최초 시행 날짜가 언제예요? 2002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01년 12월 말 이전까지는 지방세 시가표준 썼을 겁니다. 토지는 4월 1일이면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상속증여재산 평가할 때 4월 1일이라고 한다면 기준일이 언제 걸 써요? 그 전년 걸 쓰죠. 왜? 보통 2004년까지는 6월 달에 공시를 했으니까 2005년부터는 무조건 5월 31일이 안 넘어서요. 왜 5월 30일이 안 넘었을까요? 재산세, 종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2005년까지는 종부세 과세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상과 재산세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 개편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6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개시일이라고 한다면 2003년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부는 그렇게 안 해요. 또 2004년 걸 써요. 예, 기준일이 2004년 1월 1일 치니까 개업하고 나서 2달, 석 달, 넉 달 있다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여러 선배님들이 반드시 개시대차표를 반드시 한번 봐야 돼요. 봐서 이거 수정해라. 아니면 이건 아니다. 실가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서요. 훗날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두 개를 다 비교해 줘야 돼요. 2003년 거는 얼마고 2004년 건 얼마인데 이게 딱 들어맞는다. 그럼 이거 기준시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30쪽이요. 730쪽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 공제할 때 자본주의 양도비용 두 개만 생각하시잖아요. 플러스 알파 두 개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토지 초과 이득세 납부세. 유효토지 토지 초과 이득세 납부세 그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월과세할 때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기타 필요경비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산출세액을 공제할까요?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까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산출세액을 공제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한도로요? 수증자의 양도 차익을 한도로. 예. 자,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어디 한번 또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자산 양도차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원론적으로 2년 미만 단기양도세율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해야 안 해요? 상품일지라도 합니다.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산 양도차 예정신고를 한다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으로 계산을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할 때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합산해서 얻은 산출세 합계액과 이걸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 그 다음에 종합소 산출세 각각 계산 합계액 두 개 중에 뭘로 확정신고해라? 높은 놈으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환급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이율과세, 직계점 이율과세 할 때 수증자가 부담한 증의 산출세액은 기타 표현 공제를 해주되 수증자의 양도 차익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즉 양도 차선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음에요. 731쪽에 이율과 적용할 때 세율과 장특공제. 세율은 원론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4조에서 2항에서 이율과세 적용받을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적용해라. 플러스 알파죠. 두 번째요.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다면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해라. 주식을 만약에 인적,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다면 당초 취득 시기를 보유연수로 해서 계산해라.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보유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연수를 계산한다. 보유연수를 계산하되 이율과세 대상 일대만큼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계산해서 적용해줘라. 예. 그러면 장기보유 되는데 취득 시기를 앞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취득 시기. 다시 말해서요. 수증자가 증여 받자마자 1년도 안 된 주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세율이 수증자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세율이 70%예요. 그죠? 취득 시기까지 앞으로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율과세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정할 때만큼은 수증자 기준으로 산출세율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럴 때는 단기양도에 70% 세율 적용하셔야 돼요. 2년 미만일 때는 마찬가지로 60% 적용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5배를, 3배를, 10배를 초과한 토지예요. 그러면요,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거기에, 아마 2호일 거예요. 3호일 거예요. 2호인가 3호. 104조 1항 3호일 거예요. 대가로, 주택, 가로 열고, 이 주택에 딸린 부수들을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 갔다. 로서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로 한다면 40%를 적용하되 주택과 조합을 입주권 분양권은 7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단기 양도에 걸렸어요. 근데 5배, 10배를 초과해요. 그것은 5배, 10배 이내 것은 70%입니다. 70%예요. 5배, 10배 초과분은 비상무 토지예요. 예, 세율이 두 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율을 나중에 신고할 때 산출세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1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을 양도한다면 각각의 산출세액을 어떤 놈은 미등기, 어떤 놈은 2년 이상, 어떤 놈은 1년 미만, 어떤 놈은 비상토지, 어떤 놈은 2년 미만. 그러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것은 비상토지이면서 일반 세율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가 얻어진 산출세 합계액이 5억이에요. 소득금액을 싹 더해서 일반 초과유류세율 6 내지 45%짜리를 적용하니까 3억이에요. 그럼 뭘로 신고해야 돼요? 높은 놈으로 신고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누락시킵니다. 예, 그럴 때는 그분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혹시 올해 또 다른 거 판 거 있습니까? 예, 다른 거 신고한 거 있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A 세무사, 둘에는 B 세무사, 세 번째는 C 세무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덤택에 누가 다 쓰게 돼요? 잘못하면 C가 다 쓰게 돼요. 예, C가 B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혹시 올 연말까지 뭐 파실 겁니까?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판 거 있습니까? 있으면 신고서 주십시오. 왜요? 그래요. 주세요. 합산해서 세율 비교해 봐야 돼요. 5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104조 5항에. 그래서 동일한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을 양도할 때라고 한다면 각각의 산출세 합계액과 전체 소득 금액에다가 일반 초과세율 적용 산출세를 비교해서 높은 놈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왕왕이 걸립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저기 733쪽이요. 1세대 주 비과세 판단은 취득시가 보기 위한 기산 1 부당해산 부인인데요. 이걸 왜 말했냐면 부부간에는요 이혼하지 않는 한, 사망하지 않는 한 영원한 동일세대예요. 그런데 간혹 이러다 보면요 남편은 주민등록을 울릉도 갖다 놓고요 부인은 백년도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별도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물어봐야 돼요. 네. 남편이죠? 부인이죠? 꼭 물어봐야 돼요. 부부는 영원히 떨어져도 항상 동일세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한테 증여받아서 매각한다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가 선행돼 버리겠죠. 그죠? 네, 대신에 일과세, 비과세가 된다면 어디로 가봐야 돼요? 이율과세를 가봐야 돼요. 부당해산 부인으로 가봐야 돼요. 근데 직계존비속관에는 동일세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배우자는 이혼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혼했으면 부당해산 부인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혼과세는 사망했으면 안 하지만 이혼은 이혼과세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즘은 한 달이 거쳐서 다 이혼들을 하니까 10명이 결혼하면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는 다 세우고 이혼해 버리잖아요. 하도 많이 하니까 누가 아가씨고 누가 아줌마 누가 할머니도 모르겠어요. 다들 이혼으로 많이 하시니까. 자, 이혼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다 증여등기로 넘어와요. 그죠? 왜? 그 소유권만 넘으면 되니까 법무사가 다 증여계획서 만들어요. 이렇게 둘이 등지고 법무사무실에 와서 등지고 나가요. 다 증여등기 해줘요. 그러면 몰라요. 세무사는 알 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부인은 그러죠. 눈물을 펑펑 흘려서 나 이혼 당한 것도 서러워 죽겠네. 나한테 무슨 증여세를 부과하냐고. 그러면 재판상 이혼이건 협의 이혼이건 간에 재산 분할이라는 사실 입증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여세도 양도세도 아무것도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재산 분할을 대상 재산 인지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이혼 사유 가족관계 증명에 이혼에 관련된 상세 증명을 떼면은 언제 이혼 날짜가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혼인 날짜가 표현되어 있어요. 해당 대상 자산의 남편, 편의상 남편으로 합시다. 남편의 취득 시기가 혼인날 전이에요. 그럼 그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증여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여보 미안해 그래서 준 것인지 여보 미안한데 애를 당신이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육비조로 줄게. 여보 미안해 내가 줄 것은 없고 유자료조로 줄게. 다 증여등기 했으면 자 상황이 틀어져요. 자 유자료조로 줬다고 한다면 남편한테 뭘 과세해야 돼요? 양도세 과세해야 돼요. 대가성이 있잖아요. 대신에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년 내에 팔았어요. 이거 세상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 여보 미안해. 애들 양육비로 써라고 줬어요. 이건 증여요? 수증이요? 이건 양도예요. 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아니고 부당해산 부인도 아니에요. 다음에요. 그냥 줬어요. 여보 미안해. 그것은 뭐예요? 혼인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아서 팔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야 돼요. 그죠? 재산 분할이 아니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 뭐예요? 부동산 실명법의 위반일지라도 예외적으로 3가지는 특례를 적용해 준 게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조세필 목적이 없이 부부간에 배우자 간에 증여한 것,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세 번째가요, 종교단체에 산하단체에다가 신탁해 놓은 거. 그 3가지는 조세필 목적,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인정해줘요. 그래서 부동산에 증여 의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명의신탁에다 증여 의제 규정이? 선생님,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삭제했어요. 부동산은 제외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세를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 등기 등 요원한 자도 타인명의 등기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로 열고 부동산은 제외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는 두 법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증여세는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하겠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하면은 과징금 부과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가 달라지잖아, 서로. 상충돼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증여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733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생각하고, 다음에 735쪽이요. 아까 제가 잠시 말했어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02년, 12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 토지라 뭐라고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부동산 표현 안 했어요. 이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한시적 중과세를 적용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왜냐하면은 비사업용 토지에도 1주택 그때 투기 지지형지역이었죠. 투기 지지형지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60% 중과해버리겠다. 장특공제 안 해준다. 이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조세 저항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도를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수도를 하고 엔드 부칙에다가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썼어요. 요때 취득한 것은 안 할게. 비사업용 이건 말건, 2주택 이상 이건 말건, 투기 지지형지 이건 말건 안 할게. 그랬는데 이쯤에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조정 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데 2주택 이상에 들어가서 중과 대상 2예요. 근데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 10일, 2012년 12월 말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한시적 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는 투기 지정 지역에 소재한 2주택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뭐예요? 투기 지정 지역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건 새로 만든 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적 유권에서도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해서는 한시적 세율을 적용 못한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비사업용 토지가. 예. 취득 원인, 매매건, 상속이건, 증이건 안 따집니다. 그냥 취득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면 혹여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 16일, 2012년 12월 말 사이 아닐까라는 생각. 주택 혹여 조건법 99조 93 적용 대상일까 아닐까. 혹여 이걸 다가구를 단도로 선택을 못하고 공동으로 선택하면 어떨까? 예. 장기 임대주택 97조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순식간에 머리에 돌아가야 돼요. 얼렁이요, 얼렁. 예. 그냥 대충 세금은요, 계산은 힘들어요. 그냥 양도가 곱하기 40%세요. 대충 맞아요. 대충. 말하면 되잖아요. 이건 대충 계산하기 절대 맞지 않습니다.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빨리, 회전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36쪽에 이율과세 규정은 조세 목적 이익과 없냐 안 따집니다. 예, 안 따져요. 그러나 부당해산 부인은 조세 목적을 따지죠. 미리 좀 잠깐 설명할게요. 부당해산 부인 101조 2항 규정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할 것. 이 특수관은 언제예요? 두 번 다요. 증여받을 때, 양도할 때 모두 다 특수관계 성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 조세 회피 목적은 뭘로 따져요? 여기서 A가 취득을 해서 B에서 증여를 해서 C에서 양도합니다. 이게 D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발생돼요? A에서 B로 갈 때 증여세가 발생되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뭐가 발생이 돼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증여세 플러스 양도세 합계액이 A가 곧바로 C한테 팔았을 때 양도세액과 비교해봐라. 이게 더 크다고 한다면 뭐 할게? 부당해상품을 적용할게. 근데 반대일 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람이에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데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두 사람은 생략할게 누군지는요. 미친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경우 한다. 하더라도 B가 C한테 양도할 때 양도 소득 금액이 A한테 없고 B한테만 존속된다고 한다면 부당해상 부인 적용 안 할게. and 만약에 부당해상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B가 부담한 증여세는 어쩔래? 상속 증여세 불구하고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증여세를 환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급해 준다. 예. 근데 절대 그냥 안 해줘요. 뭐 해야 돼요? 경정 청구해야 돼요. 예, 안 하면 안 해줘요. 수수료 해준 직원 없습니다. 자기들이 경정해놓고도 안 해줘요. 예. 그건 두 번째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럴 때 증여세, 양도세가 결정세일까, 납부세일까, 산출세일까요?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뭐예요? 산출세액 빼기 예국납부세액 공제 마이너스 감면세 마이너스 부동산 양도신고세액 공제 이퀄 결정세액이에요. 거기다가 가산세를 가감한 게 뭐예요? 총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결정세액으로 비교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 사례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모릅니다. 법 96조 3항이요. 3항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요. 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52조에 따라서 부당해서 부인을 당한다고 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뭘로 본다? 양도 가액으로 본다. 두 번째, 해당 재산에 대해서 고가 양도함으로써 상징세법 35조에 따라 고가 양도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해당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뭘로 한다? 양도가액으로 한다. 지금 좀 미리 설명드리는데요. 만약에 시가 100억짜리를 만약에 150억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대가예요. 그럼 첫 번째,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A와 B가 첫 번째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해상 부인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자, 그런데 시가 100억짜리 150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소득은 101조 2항은 적용을 못하지만 상증세법 35조는 적용이 가능하죠.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 금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 갭이 난다고 한다면 뭐 할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 뭘 부과할게? 증여세를 부과해버릴게. 그럼 얻은 이익을 증여자산가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특수관계 있을 때는 시가의 30%와 3억 중에 낮은 금액을 뺀 금액. 자, 그러면 특수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특수관계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한다면 시가 100억짜리를 150억에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자인 이 B한테 판 이 150억이 양도세, 양도가액인 양도실가가 되겠죠. 그죠? 신고를 했어. 그런데 조사를 당했어. 그래갖고 상대편에서 당신이 50억을 더 많이 받아먹었지 않느냐. 특수관계에 있지 않냐. 그러면 시가의 30%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억 중에 낮은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그러면 3억을 빼줄게. 그럼 50억에서 3억을 빼면 47억에 대해서 뭘 부과할게? 여기다가 증여세를 부과할게. 그러면 상징세법 2조에 있는가요? 증여에 해당 자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150억으로 양도 신고를 앞으로 해버렸어요. 당신이 고가 양도했으니까 50억에 47억의 증여세를 부과를 당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중과세 문제 걸리잖아요. 그죠? 47억에 대해서.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이걸 경정감을 해줘야 돼요. 얼마를 해야 돼요? 103억으로 경정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걸 경정조사한 사람이 이건 알아요. 요건 알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혹시 여러 선배님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조사당할 때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당할 때는 고가 양도자는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시가에서 빼야 된다. 그죠? 저가 양수 이익을 받다. 그래서 저가 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당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를 뭐 해라? 증여세 가액을 가산해줘라는 얘기죠.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조사받을 정도면 몇십억짜리예요. 그럼 몇십억짜리 한 10억짜리로 합시다. 그러면 세금이 대충 얼마예요? 4억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여러 군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카메라 찍기 힘드시겠다.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부처님 같이. 괜찮죠? 네. 카메라 2개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편집을 거니까요. 별걸 다 걱정해요. 그래서 배우자 이홀과세, 직계정부에서 이홀과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홀과세에 관한 한 없으시죠? 기본법, 예? 기본법 조세 획행하고 그런 관계 지금. 아유, 이홀과세는 조세액 목적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해버려요. 아니, 기본법 그 실질과세 14조 2항 4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적 연관관계 이해상일 때 그거 말씀하세요? 아, 경제적 연관관계요? 그거 말씀하세요? 아, 한 일례를, 이건 그걸 입증해서 제가 이겼는데요. 어떤 사람이 논이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어요.
요걸 다 누구한테 팔았냐면 갑한테 팔았어요. 근데 요 놈은 2021년에 팔고요. 이건 2022년에 팔았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사실은 두 개를 합해서 만약에 5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일한 과세 기간에 8년 제천장애 농지는 1과세에 얼마 초과할 수 없다? 1억 초과할 수 없다. 5개 과세 기간에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억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에 하면은 1억밖에 감면 못 받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2개 과세 기간에 하면 2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우연한 일치였었어요. 먼저 A 필지를 갑이 샀어요. 근데 갑이 그 대단히 농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B를 또 산 거예요. 근데 구세청에서는 전산상으로 보니까 이게 동일인이 사갔거든요. 그리고 과세 연도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연관관계로서 동일자차 판 거다. 따라서 얼마 추징하겠다. 1억 추징하겠다. and 세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추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산세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을 했어요. 입증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반드시 각각 만들어야 돼요. 오해가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A 중개사, 하나는 B 중개사. 그래도 문제는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례요. 이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양도세가 한 6억 나온다 가정합시다. 근데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 땅을 갑이 자꾸 살려고 그래요. 상속인은 6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팔까요? 돌아가신 데 팔까요? 돌아가신 데 팔아야 돼요. 살아생전에 팔아버리면, 대금청산이 살아생전에 팔아버리면 양도세 감면해주죠. 예? 근데 1억밖에 안 해줘요. 근데 6명이 공동상속받아요. 그럼 6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람 기준이니까요. 이것도 잘 팔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럴 때는 대금청산을 갑이 다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등기를 먼저 해줘보면 돼요. 그래, 다 잘못하면 사기꾼 만나면 뺄게요, 재산이. 그거 각오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점심밥 식사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1시가 안 됐죠? 저 시계는 자꾸 헷갈려요.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10분 안 쉬었으니까 뭐 그냥 쉬어도 무방하겠죠? 예. 다른 질문요? 아니요. 하세요. 예. 꼭 물어보면 자기가 잘못했던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오전 강의에서 끝내고요. 오후에 또 줄기차게 열성적으로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